원장님처럼 이렇게 100kg에서 40kg 정도 이렇게 훌륭하게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떤 운동 해야 돼요? 무조건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100kg에서 40kg를 감량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DR미니 이종민 원장님을 모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그 멋진 복근을 만드실 수 있었는지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피트니스도 하시고 네. 다양한 운동을 하셨는데 네. 다이어트 하셨을 때 어떻게 운동하셨는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소문을 들었는데 원장님도 역도부 출신이시라고. 이게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역도부라고 저희 서울대 의대 보면 동아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바디빌딩 하면서 1년에 2번 정도 그런 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사실상 1년에 실제로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기간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그렇게 하고 그냥 급조해서 대회에서 이제 바닥을 깔아주는 역할을 한 그런 멤버였습니다. 원장님 저 연배가 비슷하잖아요. 네. 동시대 사람이어가지고. 네. 근데 저도 이렇게 대회를 뛰었어요. 근데 사실은 왜 뛰게 됐냐면 제가 진료를 볼 때마다 원장님 필라테스 해도 되나요? 요가 해도 되나요? 헬스 해도 되나요? 다양한 운동을 해도 되나요를 진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할 수 있어야 전달할 수 있다 생각해요. 제가 또 국가대표들이나 트레이너 쌤들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어떻게 운동을 지도했어요? 어떤 운동을 했어요? 하는 걸 제가 알아야 제가 그럼 이런 운동 해주세요, 이런 운동 하면 안 돼요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과 겸사겸사해서 제가 다양한 운동을 배우고 다녔는데 우선은 필라테즈는 주변에 코어들을 잡거나 아름다운 몸매를 만드는 데는 좋긴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해서 필라테즈만 한다?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시겠죠? 하지만 저도 필라테즈 자격증이 있고 필라테즈 강사들을 가르치는데요. 왜냐면은 지방을 태워야 되는 기본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야 돼요, 우리 몸에서. 그쵸. 그럼 우리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1번 유산소를 추천하긴 해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지방을 태워야 되니까. 근데 유산소만 하면 되나요? 사실은 유산소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려요. 저도 유산소를 빼봤지만 유산소는 지방을 태우긴 하는데 지방을 태우는 거는 바로 누가 태우죠? 원장님 잘 아시죠? 근육이 태우잖아요. 그쵸? 저희가 지방을 태우려면 근육이 필요해요. 특히 대근육들, 우리 엉덩이, 허벅지, 등 근육 같은 대근육들이 움직여주면서 에너지를 태우는데요. 이런 에너지를 태우는 공장에 이 근육이 많을수록 더 잘 타잖아요. 근데 뭐 우리 학문적으로는 근육이 많다고 해서 에너지 대사가 더 높아진다 이런 게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경험으로도 그렇고 확실히 근육량이 느니까 요요가 잘 안 와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늘려야 되긴 합니다. 유산소는 하루에 30분 이상을 지속하셔야 지방이 타기 시작을 해서 하루에 30분 이상의 운동,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꼭 하세요. 저도 역도부 예전에 할 때 유산소 하고 이제 근력 운동 하면서 체지방률을 뭐 14%까지 빼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뭐 거의 한 9%까지 막 빼고. 근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30분 이상 유산소 하기가 정말 힘들고 맞아요. 요즘은 또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무릎도 아프고 막 발바닥도 아프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운동하실 때 유산소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팁을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흔히 말하는 급진급바 있잖아요. 급진급바를 위한 유산소 운동은 당뇨가 있으시거나 평소에 어지러움이 있으시거나 당뇨가 없으셔도 급 떨어지는 저혈당 경험하시는 여자분들 있어요. 여리여리 하신 여자분들. 그런 분들한테 비추하지만 평소에 그런 게 없다면 공복유산소 사실 추천하긴 해요. 저도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고 지방을 뺀 유산소가 제일 좋고 30분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부스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복유산소가 좋은 이유가요. 우리가 운동을 해서 쭉 유산소를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써요. 에너지는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탄수화물부터 먼저 태우기 시작을 해요. 탄수화물이 다 타야 그때부터 지방이 타기 시작을 하고요. 그 지방이 탄 다음에 근육을 태워서 우리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서 쌓여있는 탄수화물을 충분히 태워나가야 우리 몸에 쌓여있는 지방이 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30분이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학술적으로 저희가 찾았을 때는 30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저 유산소에도 안 빠져요. 이런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시면 몇 분을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저는 뭐 10분 하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30분 이상 유산소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유산소를 30분 이상 하는데 잘 안 빠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한 강도가 나오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산소는 사실 심폐운동, 그러니까 심폐지구력을 길러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운동인데요. 그럼 심장이 어느 정도 뛰고
폐가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중도 강도를 어떻게 맞추시냐 하시면 30분 이상 운동하실 때 누가 나한테 말을 걸어. 중민아 밥 먹었어? 그러면 밥 먹었어. 이렇게 나오시면 저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도를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강도냐? 무슨 애플워치 차고 뭐 내 계산하고 이런 거 복잡한 것보다 그래서 뭐 먹고 싶어 하면 나는 이따가 샐러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숨이 차서 말이 끊길 정도가 바로 중등도 이상의 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해주시면 살이 더 빨리 빠져요. 그래서 저도 경험상 어떻게 했냐면 피트니스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뺄지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제가 자전거를 탔어요. 맨날 1시간 타는데 뭐 인스타하고 뭐 열심히 안 탔어요. 하지만 나는 1시간 이상 했으니까 이론상 30분 이상 했잖아요. 근데 잘 안 빠지는 거, 빠질 속도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강도를 올려라. 똑같이 1시간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앞뒤로 이렇게 하는 운동 기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묶었어요. 이런 강도를 좀 올려줬고 아니면 인클라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걷기보다는 경사도가 올라오는 이렇게 바꿔나갔더니 살이 쭉 다시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도를 조금 더 올려서 해주시는 걸 좀 더 추천해요. 근데 말씀하셨던 통증이 있는데 어떡하나요? 하는데 네. 제가 많이 본 통증으로는 걷는 거를 방해하는 통증 3가지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발바닥인 것 같아요. 특히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자전거를 타실 때 입식 자전거보다는 좌식 자전거를 추천해요. 그래서 허리 등받이를 충분히 세워서 타실 거면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을수록 걷기는 좋기 때문에 트레이드밀이나 바닥이 푹신한 곳에서 30분 이상 걸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자전거가 무릎 부하에 가장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 워킹머신을 하는 그렇게 하는 운동들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트레이드밀이 푹신하기 때문에 트레이드밀 걷기 정도가 괜찮고요. 천국의 계단 같은 계단식 운동을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도 발바닥이 지면에 닿을 때마다 아프신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러시면은 헬스장에서 운동하신다고 납작한 반스나 이런 것도 많이 신으시는데 그거보다는 워킹화 갈아 신으시고 아프지 않으시다면 트레이드밀, 아픈 게 너무 심하다 하시면은 자전거 운동으로 바꿔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증 관리를 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는 5일 이상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명확한 정리 감사하고 들어보니까 가시게 자전거로 운동을 할 경우에 네. 이런 여러 가지 통증이 있는 분들에서도 다 괜찮겠네요. 만약에 중년의 여성분이 다이어트를 하러 오시는데 다양한 통증이 있으시다. 1번 자전거 제일 먼저 추천해요. 근데 30분 지루하다 하시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세요? 여쭤보면 그 드라마든 대충 40분에서 1시간이거든요.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좋아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거 하나 찍어놓고 나는 유산소를 할 때만 드라마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고 와, 좀 더 보고 싶으면 살이 좀 쭉쭉 빠집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넷플릭스는 유산소 운동할 때만 볼 수 있다. 이 규칙을 정해놓고 운동을 하면 살이 쪽쪽 빠지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어머님들이 미스터 트롯 할 때 살을 많이 빼드렸어요. 좋아하는 프로그램 한 프로그램을 하루에 한 편씩 봐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몸매도 멋져 있을 겁니다. 유산소 운동 하실 때 이거를 강도를 일정하게 쭉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인터벌로 이제 올렸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인가요? 연구나 다른 많은 사람 경험상 인터벌이 사실은 조금 더 유용하게 잘 빠진다고 돼 있어요. 짧은 네. 시간에 할 때는. 네. 그런데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우선은 어떤 운동이든 자신이 계속 유지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가 재밌으면 자전거, 트레이드밀이 재밌으면 트레이드밀, 인클라인이 재밌으면 인클라인. 왜냐면 다 취향차가 있어요. 우선 저는 뭔가를 하면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자전거 타는 거는 제가 이제 아침마다 공복을 하면서 책 같은 걸 막 읽어요. 그러다 보면은 인터벌을 하거나 뭘 하려면은 거기에 같이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가 빨리 타거나 숨이 조금 찰 정도를 하면서 같이 하는 거가 저한테는 유지 가능한 유산소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인터벌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팍 하거나 쉬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인터벌은 조금 더 고강도 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취향이 그거다 하시면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인터벌을 챙겨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그럼 이제 아까 전에 근육이 탄수화물을 태우고 뭐 네. 그러니까 근력 운동도 중요하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네.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력 운동은 사실은 저는 어떤 대회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어서 종목을 뛰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사 기준에 맞춰서 저는 3분할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등 운동, 힙 운동, 그리고 어깨 운동. 나머지 운동들은 사실 보충해서 했는데 제가 하는 운동은 다시 사실 100%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틈틈이 챙겨서 근력 운동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꼭 두 가지를 챙겨서 추천드리는 근력 운동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힙 운동이랑 등 운동이에요. 왜냐하면은 힙이랑 등, 둔근이랑 광배근은 우리 몸의 대근육이기 때문에 태워주는 공장을 크게 하는 개념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허리 통증 환자분들이 젊은 분들도 엄청 많아요. 저희가 코어라고 하는 복근, 등 근육, 이런 코어 근육을 좀 더 확장적으로 등 근육이랑 엉덩이 근육까지도 확장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통증 방지에도 좋기 때문에 정 시간이 없으시면 이게 두 개 근육 거기에다가 조금 더 붙여서 하실 수 있다 하시면은 거기에 허벅지들이랑 어깨 근육까지는 꼭 챙겨서 해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근육을 단련하기 위한 운동,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집에서 간단하게 하셔야겠다. 나는 헬스장은 뭐 멀고 못 간다 하시는 분들은 힙 운동은 전 브릿지 운동이라는 운동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브릿지 운동이 양 다리로 했을 때 안정적으로 한다면 강도를 높이는 게 뭐 물건을 올려놓거나 할 수는 있지만 한 다리로 올려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운동을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러면 플랭크 동작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푸시업 동작이 사실 너무너무 좋은 전신 운동이거든요. 가슴도 되고 등도 되고 코어도 지키고 그 다음에 다리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플러스 한 개를 더 추천한다면 우리 무릎 통증이 꽤 생각보다 많아요. 젊은 분들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그러면은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다리를 차는 운동인데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했었는데 양 다리를 우리가 스타킹으로 묶어서 하셔도 되고요. 요즘 세라밴드나 이런 것들 정말 다 땡송 이런 데 가면 1,000원, 2,000원에 다 팔거든요. 그런 것들을 묶어서 다리를 쭉 펴주는 레그 익스텐션 동작을 그냥 소파에서 TV 보시면서 하세요.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같이 챙겨 해주시면 좋습니다. 단 스쿼트나 런지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스쿼트나 런지는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긴 한데요. 사실 내가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릎 통증을 더 만들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헬스나 근력 운동도 저는 잘 배워서 해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세를 한번 잘 배워서 한번 시작을 해주실 거를 좀 더 추천하긴 해요. 오늘 DR미니님에게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정말 알찬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원래 어릴 때 집에서 푸시업하고 뭐 친업하고 여러 가지 했거든요. 오늘 얘기 듣고 집에서 다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독자분들도 이 영상 참고하셔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혹은 다이어트를 안 하시더라도 전신 건강 챙기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DR미니님과 함께 또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혹은 전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나 뭐 약물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